치매는 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치매 환자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먼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조용히 뇌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 김현우 교수입니다. 25년간 노년기 뇌 건강을 연구해 왔고 만성 질환 예방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약 필요 없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간 소화불량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1,000원짜리 평범한 식재료 하나를 석 달간 드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식재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확인해 보실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둘째,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손발 끝이 찌릿찌릿합니다. 셋째,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넷째, 깜빡거리는 일이 잦습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까먹습니다. 다섯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은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상들이 모두 장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장 속 면역세포들이 염증 신호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죠. 이 신호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신경계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은 뇌 기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겁니다. 신경 전달이 느려지니까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거죠.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어떻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몸을 지켜주는 좋은 균과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대2 정도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5대5가 되고 결국 3대7로 완전히 역전됩니다. 나쁜 균이 장벽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뚫립니다. 그 구멍으로 독소와 염증 물질이 새어나와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뇌에 도착한 염증 물질은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손상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약해지면서 치매와 우울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장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5가지 핵심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은 나쁜 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이 문제입니다. 보존료, 착색료, 인공 감미료 이런 성분들은 장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르듯이 장 벽을 조금씩 긁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장 점막이 얇아지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나쁜 균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빠르게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장벽을 더욱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은 특별한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을 코르티솔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은 긴장 호르몬입니다. 이 긴장 호르몬이 장 운동을 방해하고 좋은 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장 점막 자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원래 장 점막은 두꺼운 이불처럼 든든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 점막이 휴지처럼 얇아집니다. 그러면은 독소가 쉽게 통과하고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물의 과다 복용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일주일만 복용해도 좋은 균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데는 최소 석 달에서 6달이 걸립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장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은 장의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4일에서 7일이면 회복되던 장벽이 이제는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립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코로나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의 장 운동이 약해졌습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독소가 오래 머물게 되고 그 독소가 장벽을 통해 흡수되면서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 상태는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은 그냥 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 침입자를 막는 경비병 같은 존재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은 면역 체계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경비병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염증이 계속되면은 면역 체계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침입자뿐만 아니라 내 몸의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벼룩 잡으려다 집 태운다. 딱 그 상황입니다. 장의 염증을 막으려다가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60% 이상에서 장 염증이 먼저 발견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건선 이런 질병들이 모두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뇌까지 올라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장과 뇌를 직접 연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마치 전화선처럼 장과 뇌가 이 신경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을 통해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90%나 됩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전화선을 타고 염증 신호가 바로 뇌로 전달되는 거죠. 뇌는 이 신호를 받는 순간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하고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벽이 손상되면은 독소와 세균 조각들이 장벽의 미세한 틈을 통해 혈관 속으로 새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장벽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듯이 독소가 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에 들어간 염증 물질들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혈관에 도달합니다. 우리 뇌에는 특별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마치 집 대문처럼 나쁜 것들이 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이죠. 이걸 뇌혈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 보호막이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염증 물질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이 보호막도 결국 약해집니다. 그리고 염증 물질이 뇌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뇌에는 특별한 청소세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망가진 세포를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청소세포를 미세하교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염증 물질이 들어오면 이 청소세포들이 폭주합니다. 청소부에서 파괴자로 변하는 거죠.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뇌 속 기억 저장소입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죠. 이곳을 해마라고 부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때문에 이 해마가 손상되면은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고 방금 전 대화 내용도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도 약해지면서 우울증과 불안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장에 염증을 일으킨 쥐를 관찰했더니 6주 후에 기억력이 4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 초기 환자들의 장내 세균을 분석했을 때도 정상인과는 완전히 다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좋은 균은 거의 사라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균들만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장이 무너지면 뇌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2세 송정희 씨입니다. 송 씨는 10년 동안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배는 항상 더부룩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는 날이 많았고 병원에서 받은 소화제와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자녀들 걱정에 스트레스도 많으셨고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걱정된 따님이 모시고 와서 치매 검사를 받으셨는데 초기 단계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약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송 씨의 장 상태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장내 세균 검사에서는 나쁜 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좋은 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송 씨에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인이 모두 해당됐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만성 스트레스, 약물 과다 복용, 노화, 운동 부족, 저는 송 씨께 장 치료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식단을 바꿨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발효식품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장에 좋은 균을 넣어주는 유산균을 처방했습니다. 불필요한 약은 끊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심호흡을 배우셨습니다. 석 달 후 송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고 말씀하실 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손발 냉증이 사라졌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억력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재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장내 세균 분포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송 씨처럼 장을 치료하니 뇌가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학에서 사용해온 이유가 최근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되고 있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한겸 효과입니다. 진저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80%나 감소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을 투여했더니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장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은 장벽이 회복되고 독소가 혈관으로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 확장 효과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이 25% 향상됐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니 뇌 기능도 함께 좋아진 겁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생강을 6주 동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60%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벽을 보호하는 물질도 생성됩니다. 장누수증 후군을 막아주는 거죠. 좋은 균이 많아지면은 나쁜 균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장 환경 자체가 바뀝니다. 네 번째,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생강은 위의 배출 속도를 30%나 향상시킵니다. 소화 효소 분비도 증가시켜서 식후 더부룩함이 확 줄어듭니다. 소화가 잘 되면은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썩는 걸 막습니다. 다섯 번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마치 철이 녹슬듯이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생강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가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연구 결과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8% 감소했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을 끊는 거죠. 일곱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커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외부 침입자는 막으면서도 과도한 면역 반응은 조절됩니다.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 효능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황금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꿀 속에 좋은 성분이 만나면은 장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웠다가 드시면 됩니다. 단, 꿀을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에서는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물이나 그냥 드세요. 두 번째, 생강과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혈액 순환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생강 서너 조각과 대추 5개를 물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이세요. 이걸 자기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은 수족냉증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생강과 레몬입니다. 생강의 한겸 효과에 레몬의 비타민C가 더해지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생강 한 조각과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단,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실 수 있는데 정말 강력한 조합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인데 생강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선 구울 때 생강을 함께 넣거나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비린내도 잡아주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입니다. 이 네 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소화가 안 되시면 생강꿀, 손발이 차가우시면 생강대추차, 독소 배출이 필요하면 생강레몬물, 기억력이 걱정되시면 생강과 등푸른 생선 매일 꾸준히 드시면 석 달 후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상별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하실 때는 생강에 팥뿌리를 넣으세요. 땀을 내고 천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부종이 있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생강과 물을 함께 드세요. 이뇨 작용을 돕고 체내 수분 대사를 개선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혈관 건강이 필요하시면 생강에 마늘을 더하세요. 둘 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시너지가 큽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세요.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도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원칙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0g입니다. 생강 한 조각 정도 되는 양이죠.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하루 2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석 달은 드셔야 합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고 염증이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생강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걸 선택하세요. 주름이 많거나 무른 건 오래된 겁니다. 보관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고 말려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이런 약을 항근고제라고 부르는데 생강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낭에 돌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석이라고 부르는 이 돌 때문에 생강을 드시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술 예정이신 분들도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생강을 적게 드셔야 합니다. 평소에 얼굴이 붉고 땀을 많이 흘리고 손발이 뜨거우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루 5g 정도로 줄이시고 대추나 레몬을 함께 드세요. 체열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찬 분들은 생강을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하루 15g까지도 괜찮아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식사 30분 후에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하루 3g, 일주일 후 5g, 2주일 후 10g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생강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카페인이나 고지방 음식과도 궁합이 좋지 않아요. 생강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 섭취를 피하세요. 천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잠을 설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천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됩니다. 이건 낮에는 좋지만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잠을 자려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생강이 이걸 방해하는 거죠. 실제로 저녁에 생강차를 드신 분들 중 30%가 수면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생강은 오후 5시 이전에 드세요.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생강이 여러분의 건강을 확실히 지켜드릴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송정희 씨를 기억하시나요? 꾸준한 장 치료와 생강 섭취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장내 좋은 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이 돌아온 겁니다. 송 씨만이 아닙니다. 67세 김도윤 씨는 10년 넘게 시달리던 무릎 통증이 70% 줄었습니다. 매일 생강차를 드시고 생강을 요리에 넣으신 결과였어요.
69세 윤미경 씨는 우울감이 심하셨는데 생강을 꾸준히 드신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 씨의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이 치매와 우울증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을 치료하면은 뇌도 함께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줄이고 좋은 균을 늘리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뇌를 보호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에 생강 한 조각을 꿀에 재워서 드시고 저녁엔 생강차 한 잔을 드세요.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은 여러분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걸 느끼실 거고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밤에도 깊이 주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생강을 드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